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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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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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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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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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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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세상의 모든 밈을 터치하다. 밈스 터치. 안녕하세요. 머리털이 맞는 남자 머털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달달하고 싶은 달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추 미추입니다. 미추. 네, 미추. 줄여서 요즘 네, 줄여서 말하는 게 또 유행이잖아요. 좀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미추. 미쳐버리겠네. 네. 아, 달선배님은 목소리가 달달해지신 게 아니라 걸걸해지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 아 목소리 원래 네. 좀 겨울철 되면 더 목소리가 좋아지는데 아, 예. 무슨 일 여전히 있으신 거예요? 좋지 않네요.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한 주를 좀 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감기 기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감기 기운인가 숙취인가 잘 모르겠지만 네. 감기 기운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실히. 뭐 두 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이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시간 정말 네. 빨라요. 네. 다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지금? 예, 송년회 이런 약속도 많고 좀 약속이 많으신 편이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그럼 왜 거짓말하세요? 좀 있어 보이려고 했어요. 네. 저도 없어요. 네. 근데 연말이라서 사람들이 바쁘지 않아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안 똑같습니다. 안 바쁘거든요. 송년회가 없어요. 네. 저희 유일하게 밈터치 송년회를 좀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다들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또 너무 아쉬워요. 아니 저는 약속이 없고 머털도사님도 약속이 없는데 어떻게 만난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이게 네. 신기하네요. 확실한 네. 거는 달선배님이랑 저는 약속이 없는 거 확실히 아는데 그 많은 분들이- 많은 30일 중에 하루를 못 맞춰서 네. 저희가 송년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또 청취자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근데 오늘은 또 3인 방송이에요. 또 저희가 3인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잘 없기는 한데 좀 칙칙하네요. 이 조 한 번 있었어요. 네. 그렇죠. 저희 이 조합으로 그때 또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어떤 기억이 에피소드죠? 그때가 그 아이폰을 사고 확실히 내 인생 달라졌다 편. 네. 네, 기억나요. 예, 네. 그때 예기치 않게 저희가 또 3인 방송을 하게 됐는데 사실 뭐 저희가 또 같이 호흡을 맞춘 지 오래됐기 때문에 뭐 3인이라서 아무래도 4인보다는 좀 많이 힘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방송 전체적으로 좀 칙칙할 것 같아요. 뭐 오늘 원래 가드님이 오셔야 되는데 맞아. 가드님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고 가능님 원래 네. 좀 놀러 다니느라 바쁘신 스타일이라 진정한 그러니까 인싸고 네. 약속이 없는 사람도 여기 왔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보통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각 국가나 기관에서 또는 뭐 기업 같은 데서 그해 의미가 있었던 키워드를 선정하고는 하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사전 출판사인 메리엄 웹스터가 매해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2020년은 팬데믹, 2021년은 백신, 2022년은 가스라이팅이었는데 2023년은 뭘 것 같으세요? 2023년 사실 뭐 맞추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거. 키워드 키워드 네. 고금리? 그것도 뭐 맞을 것 같고. 고금리 물가 물가도 뭐 맞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 네. 아니 다들 지금 그 경제적으로 많이 사정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 음. 가수 무슨 그 합성어가 있더라고요. 그 테일러 스위프트와 인플레이션에 이코노미를 합성해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창출해내는 경제적인 가치가 맞아요. 저 본 어마어마해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막 각 그 지자체에 주지사가 엄청 그 유치하려고 적극적으로 막 어필도 하고 막 PPT도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닙니다. 좋은 아닌 설명 걸 이렇게 설명을 열심히 감사드리고요. 해주셨네요. 예. AI? 비슷해요? 비슷해요. 챗GPT? 역시 뭐지? 달선배님 많이 비슷해요. AI 원은- 관련된 거? 이거는 맞추기 좀 힘드실 거예요. 부머 정답은 어센틱이에요. 어센틱? 예. 어센틱. 미추님 무슨 뜻이죠? 해외 파시니까 또. 어센틱 그거 아니에요? 그 전문적인 뭐 약간 프로들이 하는 조금 다른 것 이게 같은데. 유행어로 올라왔으면 뭔가 다른 의미일 것 같은데 진짜 참된 뭐 진정한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거 본 것 같은데 기사에서. 네. 그래서 그럼,
이게 왜 인기가 있었냐면 AI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점점 진위 구별이 어려워지는 현 시대상을 반영한 단어라고 볼 수 있어서 맞다. 그 지금 여기서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는 그냥 임의로 선정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조회한 조회수와 검색량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본 주제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소하네요. 네. 한 해를 사실 돌이켜보면 아까 달 선배님이 말씀 주셨지만 챗GPT 등장과 함께 AI가 더욱더 주목을 많이 받았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또 두 분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 등에 관심이 많으신 편이라 아마 공감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챗GPT를 방송에서 다루기도 했었었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옛날 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그만큼 어느새 이제 너무 익숙한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와 신기술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마저도 지금 또 익숙한 일이 돼버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뭔가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이 기술이 발전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기술의 속도에. 그렇죠. 왜냐면 사실 챗GPT도 굉장히 실생활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오히려 제가 이용을 못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뭔가. 근데 달선미님 설명해 주시니까 딱 와닿는 게 하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엄청 이 AI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포함해서 6개월 정도 AI를 개발하는 걸 멈추자라는 맞아요. 걸 했었고 네. 그리고 미국의 그 작가랑 배우들이 AI에 대한 창작 활동에 대한 반대 활동으로 맞아요. 파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끝난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에서는 AI가 발전하긴 했지만 그만큼도 그에 따른 경계심도 엄청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올해 키워드까지 올라온 거 보면 정말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뭐 키워드 자체가 AI였으면은 더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뭐 이제 진실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어센틱이라는 게 이제 올해 키워드로 선정됐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저희가 생각해볼 만한 주제일 것 같고. 그래서 미국은 제가 보니까 가짜 뉴스가 워낙 AI로 생성되는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부인지를 판별해서 이 기사는 진짜입니다. 아니면 뭐 이 기사는 가짜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고지하고 이렇게 해주는 전문 서비스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또 미스터 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는 그 일론 머스크가 필두로 하는 이렇게 두머 부머 그 분쟁이 있더라고요. 그 두머는 두머 부머 이게 그 베이비 부머 할 때 그 부머 두머는 이제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뭔가 그 기술을 조금 더 늦추자라는 것과 측과 촉진 더 이거는 아니 AI가 뭔가 우리에게 더 편리함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AI의 속도를 우리가 통제를 통해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으로 이렇게 뭐 최근에는 엄청 이 두 진영에 대한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그 이런 AI 영역에서의 발전은 더 빠르고 더 폭넓게 진행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데 그럴수록 말씀 주신 것처럼 정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어쩌면 필수적인 역량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요즘 축구 국가대표 중에 저희 가장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이강인 선수 있잖아요. 소속팀에서도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PSG에 합류한다고 소식이 있었을 때 이강인 선수 이적과 관련해서 은바페 선수가 인터뷰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유튜브 쇼츠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한국어로 하셨나요? 아니요. 보신 적 있으세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어떤 영상이냐면 일본 기자가 은바페 선수한테 이강인 영입은 단순 마케팅의 일환인가요? 일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은바페가 우리는 그를 신뢰하고 있다. 재능을 가졌기에 여기로 올 수 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곳으로 온다는 것은 준비가 됐다는 것이고 팀원으로서 우리는 그를 신뢰한다. 오 멋있다. 뭐지? 이거 AI가 대표한 건가요? 그가 어떠한 선수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우리는 좋은 호흡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당신 나라의 선수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한 영상이었어요. 멋있다. 뭔가 멘트가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기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본인 기자의 무례한 질문에 이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은바페가 이강인 선수를 응원한다고 신뢰한다는 이제 인터뷰를 하고 또 특히나 마지막에 일본 선수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이 짧은 영상에 축구 팬이 아니어도 이제 한국인이라면
좋아할 만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음바페 친한파. 네, 그래서 이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댓글에는 이제 음바페를 찬양하고 무례한 일본 기자를 욕하는 댓글이 수도 없이 달렸어요. 그래서 참고로 조회수는 1,100만을 넘었고 대부분의 반응은 이제 음바페 정말 최고의 선수다, 감사하다.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다르게 할 말은 다 하는 선수. 오늘부터 음바페 형님의 영원한 팬. 막 이런 폭발적인 와우. 반응이 있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 영상은 실제 음바페 선수가 인터뷰한 영상이 아니라 AI로 만든 거짓 영상임을 와 진짜요? 밝혀졌습니다. 예. 목소리까지 다. 예, 그게 그 해당 영상은 이제 음바페 선수가 2021년에 한 기자회견의 모습을 가지고 와서 이제 최신 AI 기물을 접목해서 음바페의 음성을 넣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만든 영상이었고요. 사실 저도 이 영상을 몇 달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인 줄 알았다기보다는 의구심이 없이 그냥 뭐 이런 영상이 한번 나오니까 아,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고 넘겼었는데, 제가 언제 이상한 느낌이 들었냐면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나니까 비슷한 패턴의 영상들이 쇼츠에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게 이제 영어가 아닌 언어로 특히나 인터뷰를 하거나 대화를 하고 한국어 자막을 깔아두면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정확히 모르고 자막으로만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잘못된 정보에 속을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강인 선수 사례처럼 국뽕을 강조하는 영상들이 진짜 많았는데, 아 이게 어쩌면 이거 그냥 조작한 영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영상들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때 제가 가졌던 그 의구심이 뭐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패널분들 혹시 이런 가짜 영상 뭐 본 적 있으세요? 아니 가짜 영상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안 본 사람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뭔가 보고 나서 아 이거 가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 컨텐츠 있으세요? 영상이나. 저는 조금 이질감 느꼈던 거는 그 MBN 뉴스 중에 김주아 AI 그 아세요? 앵커분인데 김주아 앵커를 유튜브나 이 디지털 뉴스를 보낼 때는 실제 김주아 아나운서가 아니라 김주아 AI라는 또 다른 그 디지털 AI로 만든 앵커가 뉴스 설명을 해요. 근데 그때는 목소리도 똑같고 이 입모양도 똑같은데 살짝 뭔가 어색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AI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는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AI가 없으면 안 적혀 있었으면 전혀 모를 퀄리티였거든요. 특히나 이게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진짜 더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혀 모르는 언어인데 그걸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자막을 써놓으면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네. 그 약간 갑자기 그 짤이 생각나네요. 그 뭐든지 인터넷에서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고 어떤 명언이 써져 있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걸 봤을 때 와 진짜 멋있는 말을 했구나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하지 뭔가 아 이거 가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정말 저 처음 보는 외국인인데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써져 있고 뭐 그래서 뭐 되게 좋은 명언들 뭐 언제 뭐 빨리 일어난 사람이 뭐 이런 피곤하다. 일을 뭐 이런 것들 써져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되게 좋은 말을 했구나. 누구지 했는데 알고 보니 무슨 광부 막 이런.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음바페 영상도 사실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은 아 국뽕 가자 또 막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 한번 이거 쿠제이님이 한번 이렇게 토픽으로 갖고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딥페이크 기술 해가지고 예. 해리포터가 발렌시아가 발렌시아가요? 모델이 네네네. 되는 법 해가지고 맞아요. 이 딥페이크 기술과 뭐 몇 가지 어플만 이용하면 누구든지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이제 이렇게 영상 만드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런 영상을 재미로 계속 생성할 수 있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리터러시라는 용어는 교육학 용어로 사전적 의미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학습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고 여러 교과에서 쓰기 리터러시, 말하기 리터러시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리터러시의 개념이 최근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한 가지 개념으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었다면 요즘의 리터러시는 여러 개념이나 능력을 융합해서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흔히들 저희가 지금 요즘에 문해력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것과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의 이제 학생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런 미디어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매우 익숙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이나 온라인 중심의 사회 트렌드가 급속히 자리 잡게 되었는데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를 올바르게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를 그냥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이해하면서 자기가 생산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역량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한 시대이고 강조되는 시대이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뭐 실제로도 그런 활동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고요. 만약에 네. 정말로 그러니까 뭔가 그냥 단순하게 수용만 해서는 이제는 진실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우니까 항상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의구심을 가지고 좀 더 진실에 맞아요. 맞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진짜로 앞으로는. 근데 이거 저도 뉴스로 보긴 했는데 미국의 어느 학교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학교가 있대요. 그러니까 정보를 100% 스톱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요 수업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아마 필요한 역량이지 않을까 싶고 그거는 꼭 학생들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네. 뭐 너무 거짓된 정보가 너무 그러니까요. 판치는 네. 범람하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뭐 아무 경각심 없이 있다가는 그 거짓된 정보만 머리에 있을 수도 제 생각엔 가드님이랑 그 쿠제이님도 항상 쇼츠 보면서 이상한 거 보고 이런 거 알아왔다고 막 알려주면은 알고 보면 다 거짓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맞아요. 참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사람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고.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되게 뭐 학폭 이슈가 있어가지고 되게 사회에서 안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어머니가 유튜브 가짜뉴스를 보시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설명을 하시는 거여서 근데 평생 어머니가 저한테 유튜브에 가짜뉴스가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엄마 이거 가짜뉴스야 이거 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한 뉴스도 아닌데 이거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도 그럴 리가 없어 이게 막 이런 거야 그래서 이게 뭐 뉴스가 잘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 정신 차려 사람은 다 똑같다 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맞아요. 사실 이런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사례 중 하나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가짜 동영상이었어요. 그게 딥페이크하고 AI를 이용해가지고 그 일본 총리가 연설을 하는 듯한 가짜 동영상이 제작되어 포스팅되었는데 하루에 232만의 조회수가 기록되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고 근데 그 문제가 기시다 총리가 되게 외설적인 말을 뉴스에서 막 하는 영상이었어요. 네. 막 엄청나게 좀 뭐 수위가 높은 성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저도 일본어라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외설적인 내용이라 큰 논란이 되었고 해당 영상은 마치 이제 현지 민영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니온 텔레비에 뉴스 프로그램 로고가 표시돼 있고 라이브나 뭐 브레이킹 뉴스 같은 자막도 적혀 있어가지고 더더욱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는 진위를 가리기 힘든 영상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주요 국내 언론사들이 다루면서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범인을 잡아보니까 오사카에 사는 20대 남성이었고 그냥 재미로 1시간 정도 걸려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능력자네. 네. 이게 또 이슈가 된 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제 내년에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히 정치인 주제로 한 가짜 뉴스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실 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찌라시 같은 수준의 가짜 쇼츠들은 넘쳐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랑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 올린다는 그런 쇼츠 영상이 있었어요. 논란이 되자마자 이제 또 삭제한 일도 있었고 정말 그 다소 어처구니 없는 영상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활동하고 있지만 저의 영상은 너무나 아마추어 느낌이 나거든요. 하지만 이거 조금만 진짜 공부하시면
정말 그쵸. TV에서 나오는 뉴스만큼의 퀄리티와 로고랑 이런 자막 같은 거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나 요즘에 매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매체를 다 기억할 수 없으니 그렇게 고퀄리티에 대한 가짜 영상을 보시면 아 이게 정말 정식적인 뉴스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심지어 그 나레이션도 아나운서 AI를 써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추어가 말하는 것처럼 안 들리는 거죠. 근데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들어낸 사람들을 처벌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 것 뭔가 같아요. 어떤 피해가 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뭔가 그런 피해받은 당사자가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뭔가 처벌하기도 쉽지 않고. 이게 한번 올리면은 조회수가 그쵸. 엄청나게 그쵸. 폭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논란이 되면 잠깐 닫더라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강인 선수 사례처럼 해외 유명인들의 인터뷰 영상을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국 기자가 유명 축구 선수에게 한국 선수 누구누구 어떻냐라고 물어보니까 중국이 낫지 않냐라는 식의 질문을 하면 개소리 하지 마라. 중국은 최악이고 뭐 코리아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추켜 세우는 내용의 영상도 진짜 많아요. 개소리하지 마 이렇게 막. 네, 막 얘기해요? 엄청나게 막 그 경향돼서? 자극적인 겨양돼서 어. 막 뭐 중국은 깔아내리고 어. 한국이 최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영상들 진짜 많거든요. 국뽕에 차올라서 조회수가 축축 올라갈 것 네, 같은데요. 맞아요. 그럼 그 밑에 이제 댓글에 진짜 그렇게 달리는 거죠. 어. 멋있다. 뭐 아니면 뭐 근데 최고다. 조회수는 확실히 어그로가 끌리긴 네.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 국뽕 콘텐츠가 왜 그걸로만 돈 버는 사람들이 막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쇼츠 제목만 봐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손흥민을 질투한 중국 기자에게 사이다 발언, 뭐 PSG 훈련 장면 유출, 벌써부터 썸네일 네. 눌러버린다. 이강인 보고 놀란 음바페, 뭐 손흥민 무시하는 일본 기자 질문에 불쾌하다는 클롭 감독, 고구려가 중국의 역사라고 주장한 중국 교수의 참교육, 막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대부분 전혀 관련 없는 대화 내용에 자막만 이제 그럴싸하게 넣는 뭐 그런 방식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막에 이게 외국어니까 뭐 그렇게 넣으면 이제 그쵸. 모르니까 그냥 네. 저런 얘기구나. 네. 대부분 평소에 이제 나오는 가짜 영상을 나는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잘 만들어진 가짜 영상을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같아요. 패널분들은 어떠세요? 잘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머털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100% 구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예 뉴스라는 거는 되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맞아요.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사겨?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최근에 뭐 전총조 사례도 네. 있었고 네,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가짜 같지만 그것도 진짜였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보다는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보는데 인스타그램 보다 갑자기 황현희 씨가 안녕하십니까? 황현희 씨가요? 황현희 개그맨 황현희 아, 씨가 예. 안녕하십니까? 뭐 개그맨 황현희입니다. 저는 뭐 40억 뭐 아, 재산을 저 보유하고 봤어요. 있어요. 맞아요. 글도 있어서 뭐지? 왜 내가 이거 왜 보이지? 했는데 이 사람은 왜 자기가 돈 번 걸 알려 막 무슨 교육 관련된 무슨 홍보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하다 보니까 또 내려다 보니 갑자기 이번에는 안녕하십니까 슈카월드에 뭐 이렇게 똑같은 글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내려다 보니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이런 글들이 이미지와 함께 그 이재용 씨가 마치 그 피드에 올린 것처럼 아 진짜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저는 제드래곤님이요? 30대 오. 투자 성공으로 지금 경제적 맞아, 자유를 똑같은,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씨가 이거를 올릴 이유가 있나 싶어서 저와 같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거 가짜구나. 아, 그때? 그때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슈카월드랑 뭔가 그런 황현희 씨는 뭐 자기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그 노하우로 뭐 수익화를 하시려나 보나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용 씨 사진 나오면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용입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거기서부터 뭔가 제가 아는 그 이재용 씨 맞는 거죠? 맞아요. 그 삼성전자 맞아요. 회장님. 제드래곤. 아 그분이 저기 돈 사진 버는 올려- 방법 알려주신다고 거기 피드 작성하신 더 거예요? 알고 싶으시다면 밑에 클릭.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거 뭐야 이거 가짜였구나. 아니 기업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근데 계신 그거 거예요. 글 저도 봤는데 진짜 감쪽 같아요.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이분이 광고를 하시는구나. 물론 제드래곤은 아니겠지만 네. 뭐 슈카월드의 그쵸. 그거나 네. 황현희 씨 같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활동하셔가지고 재테크에 성공하신 분들은 사실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읽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네. 너무 웃기네요. 근데. 근데 안녕하세요 다이선비입니다.
저는 30대 성공적인 투자로 근데 저희가 지금 딱 생각나는 사례만 얘기해서 그렇지 이런 것들이 수많은 이런 네. 콘텐츠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노출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황현희 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봤는데 본인이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엄청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 이번에도 뭐 소수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아 그러면 황현희님이나 아니면 슈카월드도 다 그냥 거짓일이겠네요, 그게. 그렇죠, 네, 그렇죠, 페이크예요, 그렇죠. 페이크. 페이크예요. 그냥 네. 그 자기는 이런 걸 올린 적도 네. 없고 이런 걸 하지도 않는데 아. 자기 사진만 그냥 도용해놓고 밑에 그럴싸하게 글을 만드니까 이게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황현희 씨가 올렸겠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전화해 보면 뭐 다른 데고 뭐 이런 사기 너무- 말 그대로 사기죠. 네, 아.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지금 달선미님이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구멍이 너무 많잖아요. 그레이존이 많으니까 사실상 기존에 뭐 TV, 웨이브, 넷플릭스 같은 OTT나 공신력 있는 OTT나 리니어 채널, KBS 이런 데들은 사전 심의를 받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작진들이 제작해서 사전 심의를 받고 이제 노출시키는 거니까 사전에 검열이 가능한데 이런 뉴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만들어서 올리다 맞아요. 보니까 너무나 많은 콘텐츠들 올라가고 하나하나 검열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법을 명확하게 해서 개개인 크리에이터들이 그 법에 따라서 뭐 도덕성 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럼도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에는 제재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진짜 사실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양산이 될 수도 있는 사회적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경각심을 확실히 가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그 메타인지라는 용어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메타인지의 개념은 그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아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스스로 알아채는 능력은 급속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지식이 쏟아지고 거짓 정보도 넘쳐나게 될 이 시대에 부각되는 능력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언뜻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운 일 같은데 인간의 뇌는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기 꺼려하기 때문에 이미 습득한 정보 안에서 안주하거나 재활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게 그렇게 당연하거나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고요. 아 근데 나의 무지함을 알면 알수록 너무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도 이게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네. 그 이제 휩쓸리기 십상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인정하는 거 자체. 저는 이렇게 네. 방금 모tor사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네.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 메타인지를 발전시킬 준비가 되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내가 모른다라는 거를 인정할 일단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하고 예. 이제 새로운 거를 예. 익혀야겠다. 그러니까 나도 가짜 뉴스에 속을 수 있다. 이거는 내가 모르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거기서부터 다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그래서 말이네요. 이거는 뭐 타고나거나 그런 역량이라기보단 발전시키고 발달시켜야 하는 인지 능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실을 접했을 때 모른다고 일단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잘못된 모릅니다. 정보를 습득했을 때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모르고 습득했다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인정을 바탕으로 역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이런 메타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살면서 저희 스스로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미디어 리터러시, 메타인지 뭐 이런 기존에 저희가 이제 중요하거나 조금 더 강조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스스로의 역량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최근에 보이스피싱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그 목소리로 범죄를 한대요. 네. 그럼 진짜 보이스피싱도 이제는 진짜 예. 분간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 근데 이거 예전 같으면은 막 엄청 그 어눌하고 어설픈 말투로 하니까 당연히 티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카톡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비슷한 말 사기를 친다고 하잖아요. 저 갑자기 보이스피싱 사례 저도 예전에 저희 가족도 그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 있었거든요. 그게 갑자기 저를 납치했다고 전화가 왔대요. 네. 그래서 어머님이 우리 아들 지금 군대에 있는데 어떻게 납치를 당할 수 있나 해서 어머니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휴가간에 납치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일단은 그럼 뭐 그때 갑자기 돈을 입금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면은 자기가 지금 뭐 일단 전화를 끊고 그 뭔가 입금을 해야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 하고 끊은 다음에 바로 저한테 전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군대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아들 괜찮아? 자기 지금 전화 받았다고. 지금 어디야? 그러니까 나 군대 나 지금 부대 안에 있지. 그러니까 그래? 아니 뭐 이런 근데 너무 진짜 목소리가 어머님도 항상 의심이 놀라셨겠죠. 많은 편인데도 네. 되게 그런 막 제 비명소리가 들렸대요. 그러니까 막 이게 놀라니까 막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맞아요. 분간할 정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저희 어머니가 당하셨어요. 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 왔는데 막 우시는 거여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갑자기 무슨 보이스피싱 전화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저를 납치했다고 돈을 보내라고 했는데 처음에 안 믿었죠. 보이스피싱을 생각하시고. 근데 저를 바꿔줬대요.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로 엄마 나 살려줘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어머니 당황하셔가지고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네. 엄마라고 하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거 보니까 너무 이게 보이스피싱이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조선족 분들이 하는 그런 수준을 이제 뛰어넘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건 확실히 네. 뛰어넘은 것 같아요. 진짜 기술의 발전이 정말 때로는 인간을 더 힘들게 하는 것 진짜 같아요. 이거 나쁜 놈들 이거 그러니까요. 처벌해야 돼요. 진짜 그분들 천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잠깐 딴 얘기로 샜지만 아무튼 미래에는 새로운 미디어는 끊임없이 등장할 거고 또 AI 기술도 지금보다 더 정교해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때문에 미디어에 있는 많은 정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 공대 연구진 결과에 따르면 허위 정보는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이 진짜보다 6배나 빨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정보를 선호하는 소셜미디어의 보상체이기 때문에 가짜의 확산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사실 정보를 구별해낼 능력이 더 필요하고 스스로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판단하는 능력도 반드시 필요해진다고 볼 수 있어서 오늘 방송이 그런 주제들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우선 저는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잘 아는 게 중요한 거고 확실히 아는 게 뭔지를 스스로 좀 한 번은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쨌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점점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맞아요. 하는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게 되고 컨텐츠들도 그런 가짜 뉴스들도 계속해서 접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을 포용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나 아니면 뭔가 수용할 의지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질까봐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그런 현상이 더 지속화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만큼은 최대한 서로 좀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서로 많이 도와주죠. 네, 뭐. 혼자서는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오늘 네. 확실히 너는 그걸 몰라. 이렇게 저희가 옆에서 그래 서로 나도 몰라. 그래 맞아 아니? 나도 몰라. 너는 아니? 나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네. 네, 대화를 많이 겸허한 계속 마음으로. 네, 저희 또 청취자분들과 함께 또 그런 네. 마음가짐으로 좀 계속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내 무지함을 인정하자. 요거 크게 와닿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겸비하자. 두 가지로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희 이번 방송 혹시 썸네일을 예. 흑백 사진 하나 올려놓고 그렇게 해볼까요? 너의 무지를 알아라 이렇게 하고 명언 누구 명언 모르는 리처드 사람, 링컨 뭐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보면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지 리처드 링컨 또 검색을 해본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리고 딱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방송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